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희 얼마 100세 만이에요? 톡톡 시즌 2가 거의 6개월 만인가요, 국장님? 딱 6개월 만이에요. 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네.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고 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만큼 출범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또 드라이브를 거는 게 정부 초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세 번째 국정 목표로 알려져 있는데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요 범위 안에서는요. 특히 맞춤형 복지라든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네, 국정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잘 싸는이요? 희망이 이렇게 부글부글 섰죠. 전문가 모셨거든요. 소개하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의 김미곤 원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2000년에 이제 노인 인구가 7%가 되었습니다. 이걸 고령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2004년에 이제 2만 5천 개 노인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2만 5천 개 노인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네. 2005년에 준정부 기관으로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업무는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연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고령화율이 7%를 예. 넘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그렇습니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와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겠지만 뭐 2025년인가요? 맞습니다.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서 이거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인구 고령화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0년에 7% 고령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4%를 도달하면은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7의 배수로 가다가 네네. 인구의 20% 되는 이제 부분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네. 2025년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 인구 1000만. 그다음에 인구 비율로 하면은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초고령 국가로 이야기하는 일본보다도 2045년이 되면은 고령화율이 더 높아집니다. 정부랑 민간 기업이 같이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일례로 지금의 몇몇 대형마트에서 뭐 시니어 카페라든지 아니면 고령 치마 우수 제품 홍보관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시장형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마트는 임대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그 옆에는 우리나라 그 노인 친화 제품이 좋은 제품들이 참 많아요. 네. 그거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체험관. 해두고 또 체험하고 싶으면은 거기 와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걸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윈윈 되는 윈, 선순환 그러니까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 정부에서는 취임 전부터 뭐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뭔가 기업이 주체를 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또 강조를 해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최근에 경기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순환으로 이게 좀 잘 돌아가서 노인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인구 구조하고 매우 많은 연관성을 인구 갖습니다. 구조요? 예. 지금도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일자리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고 20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그럼 남았네요. 민간에서 좀 이제 노인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네. 인턴십이라고 어르신 체험 그 활동, 일자리입니다. 예.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예. 연간 1인당 240만 원 정도, 월 20만 원이 되겠죠. 지원을 하면은 기업에서 이제 그 체험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한 200만 원을 드려요. 기업 측면에서는 18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부분인 거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면은 네. 저는 아까 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기업, 일명 뭐 민간 기업들의 자연스럽게 선순환으로 있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은 부분인데 공공 부문 일자리 측면에 서서는 약간 감로일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뭐 네. 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어쩔 수 없는 우리 아픔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빈곤, 노인 빈곤율이 38.9%. 그것도 과거보다는 10%포인트가 떨어졌지만은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기초연금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네. 현재 오늘날 어르신들이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은 두 번 좀 배신을 당했다. 좀 배신한 표현이 너무 과한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한 번은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들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잘해주면은 얘들이 나를 부양을 하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로부터 이제 그런 걸 받게 돼요. 뭐냐면은 오늘날 어르신들은 일제 시대 때, 6.25 때, 개발 우리 시대 때 사회보험제도, 이제 연금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피와 땀이라는 사회보험료를 이분들은 다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88년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 설계를 하면서 국민연금 제도 설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돈을 내서 보험료를 내서 적립했다가 내가 받는 방식. 네, 네. 이게 적립 방식이라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다른 방식은 뭐냐면 부가 방식이라고 현재의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현재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는 이제 이 체계인데 우리는 과거에 어르신들이 내신 피와 땀이나 사회보험료를 또 사회가 국가가 좀 무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이제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 연세를 보면은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기초연금처럼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활동하게 되면은 더 좋은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집에 계시면은 그냥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래서 정말로 힘드시는데 소일거리라도 하게 되면은 건강을 챙기게 돼서 동일 연령대 이제 노인자리 참여자, 비참여자 의료비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서울대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했습니다만은 연간 85만 원 정도 의료비를 적게 쓰시거든요. 참여자가 연간 7,225억 원 정도의 의료비를 적게 쓰시면은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그만큼 적게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 등등해서 다소 뭐 비판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런 점들을 이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좀 공공 일자리라도 조금 좋게 잘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 예. 그 일자리 이 질을 높이는 예. 그런 비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앞으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은 사회적 경험도 있고 전문 지식도 맞습니다. 있고 예.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단순한 이 사회공헌 이 비슷한 일자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사회에서 맞습니다. 그런 걸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뭐 우리나라 이제 55년생부터 63년생 맞습니다. 제1차 예. 베이비 부머 7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학력 수준도 높고 욕구도 다양하고 건강 상태도 좋고 재산 수준도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에 맞추는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어르신들 이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뭐 장애인은 노인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불 빨래 같은 거 하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이불 저도 빨래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세탁기는 또 우리 뭐 가정용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이불 빨래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는데 네네. 거기에 이 이제 젊은 어르신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투입이 돼요. 투입되는데 빨랫감을 가져올 때 아예 어르신 집에 필요한 그 생활 필수품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뽀송뽀송한 빨래를 갖다 드릴 때는 그걸 원가에 사가지고 원가로 또 제공을 해요.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복지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거는 또 차량은 또 친환경 전기차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자리, 복지, 환경을 동시에 잡는 그렇게 하시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적으로 거죠? 기여하고 있어 이런 어떤 보람도 느끼게 하는. 저희가 앞서 이제 오프닝 할 때 5월에 이슈가 뭐가 있었냐,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 있을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짚고 궁금하네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정부 정책 노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예, 드리면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이제 그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라는 이제 말씀 그 정부의 이제 110대 과제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기초연금도 이제 10만 원 이제 늘려가는 걸로 있었고 노인 일자리 내부에 들어와서는 네. 기존에 이제 비판받는 공공형보다는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이제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이런 부분의 비중들을 이제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까 그- 대형마트에서 예, 그 맞습니다. 같이 예, 예. 창출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있네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개발원에서는 뭘 이제 고민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부 예산 없이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해 보자. 이제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제 고령 친화 기업이라고 이제 어르신들을 네, 네. 이제 몇 명 이상 모시고 일을 하는 기업은 네. 일단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업주에게 3억 원 지원하고 대신 이제 어르신 몇 명을 그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몇 명을 채용해서 우리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3억을 이제 드리는데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관리 기간이 5년이에요. 이제 5년 동안은 노인분들을 3억 받은 그 대가로서 노인을 채용하는데 실제로 5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기업을 방문해 보면은 여전히 그분들이 일 잘하시기 때문에 보시고 일을 해요.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국가가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네. 노인 일자리가 생성되는 이제 이런 부분의 노인 일자리 쪽 개발을 한국 노인 인력 개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많이 됐으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중점적으로 좀 하실 사업이나 목표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금년 이제 노인 일자리 목표는 84만 5천 명. 뭐 이분들은 일자리 참여와 함께 건강을 도모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세심한 어떤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공익형은 공익은 나름대로 아픔이 있지만은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시장형,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이런 네.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뭐 취업 알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취업을 알선만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쪽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새 정부의 노인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텐데 네. 어쨌든 간에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잘 맞아요.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 기존에도 있었지만 노인 일자리 네. 관련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후가 남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노령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좋은 말씀들 잘 새겨놨다가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